안녕하세요, 다나입니다.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, 여러분들이 일본어 공부를 결심하고 나면 한 번쯤 반드시 고민을 할 법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. 뭐냐면 일본어 공부 문법 위주로 할 것인가, 회화 위주로 할 것인가. 자,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일본어 공부를 결심하고 나면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한 번쯤 누구나 다 이제 고민할 법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,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떤가요? 공부를 할 때 내가 문법 위주로 할 것인가, 회화 위주로 할 것인가, 이런 고민 해본 적 없나요?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시절이 있었고, 저의 경험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,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, 네, 여러분들 좀 궁금하죠? 어떤 게 더 나은가? 회화 위주로 공부한 분들이 회화 위주로 공부한 분들이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개인에 따라 각자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, 제가 실제로 이런 분들,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을 더 많이 봤고, 저 역시 그런 케이스예요. 자, 지금부터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. 그 전에,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, 제가 지난 시간에 일본어 공부 성공 전략 첫 번째, 습관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. 그 이야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봐주시기 바라고요. 회화 위주로 공부하는 분들이 왜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높은가? 자,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, 일단 이분들의 특징을 좀 보면은요, 기본적으로 회화 위주로 하다 보니까 흉내 내면서 따라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? 그러다 보니까 말은 곧잘 합니다. 말은 곧잘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. 뭐냐면 시험을 보면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보면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않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체계적이지 않다 보니까 중복, 똑같은 거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 보니까 반복해서 중복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자, 이런 것들이 결국엔 비효율적인 공부법이 되는 거거든요. 그때 그 문장, 그 표현을 회화할 수 있어서 만족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, 결국에는 큰 흐름에서 보면은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랄까?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, 이런 분들은요,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된 걸 몰라요. 그래서 어디서 배우기 전까지는 잘못된 거를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죠. 문법적으로 틀린 건데도 그냥 회화로 문제 없으니까 계속 써. 당연히 시험 보면 문법적으로 정확한 걸 선택해야 되니까 틀릴 수밖에 없겠죠. 말이 되는데 왜 틀리지? 다 통하는데 왜 그러지? 이런 식이 많아요. 근데 나중에 이제 스스로 그 문법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공부를 좀 하게 되면은, 이건 이래서 틀리는구나.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. 저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. 여러분들 아주 가까운 예로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연예인들 또는 외국인 연예인들 보면은 잘못된 한국어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틀린 거 그대로 쓰잖아요. 그게 물론 재미 요소는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본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후회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쯤에서 반대 의견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. 보통 회화 위주로 공부하는 분을 보면은요, 처음에는 그 고집을 꺾기가 힘들어요. 아니, 말이라는 게 결국엔 회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, 난 시험 안 볼 건데 무슨 상관이냐, 그럴 수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별로 안 와닿을 수 있는데, 나중에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내 능력을 한번 평가를 받아볼까, 진학을 한다든지 진급에 필요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JLPT, JPT, 자, 이런 거 할 때 자꾸 틀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결국엔 그제서야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그때 좀 문법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면서 할 걸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.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들 원리학습법, 우리가 뭔가를 이제 배울 때
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쉽게 말해서 문법이 이제 원리를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, 결국에 큰 흐름에서 봤을 때 회화는 그 단순 암기. 저는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데, 문법을 공부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력도 생깁니다. 회화 한 문장을 공부하더라도 그 안에 문법이 뭐가 들어갔으며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응용 능력이 생겨요. 근데 회화 단발로 계속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공부하는 분들은 그때그때 항상 나올 때마다 새로운 표현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실제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뭐 유튜브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 선생님한테 이런 문장 조금 여기서 또 새롭네. 하지만 결국에 큰 흐름에서 봤을 때 그 안에 들어간 핵심 그런 표현들은 문법적으로 똑같은 단어만 바꿔치기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. 그런 얘기를 지금 해드린 겁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당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였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자, 저는 처음에 문법 위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. 저도 처음에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, 일본의 대중문화로 일본어를 접하기 시작했고, 그리고 그때 그 유용한 표현들 이런 거 암기하면서 회화력을 높인 케이스예요.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. 외국어 능력을 성장시키고 싶을 때 현지인과 연애하는 거 제일 좋다. 저도 뭐 일본인하고 연애도 해봤고, 어쨌든 이제 회화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결론은 물론 초반에는 잠깐 느는 것 같은데요. 결국에 이제 큰 흐름에서 나중에 돌아보면은 하는 말만 쓰고 똑같은 말만 쓰고, 틀려도 초반엔 좀 가르쳐 주는데 정말 그 상대가 그 어학, 교육, 종사자 이런 분들 아니면은요 자세하게 막 디테일하게 뭐가 어떻고 안 알려줍니다. 처음엔 좀 알려주다가 결국에 사람이 이제 귀찮아요. 여러분들이 뭐 외국인하고 연애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해본 분들은 상당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, 초반엔 알려줘도 나중에 귀찮아서 안 알려주게 됩니다. 말 통하면 됐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쓰는 말만 쓰고 틀려도 그 수정, 교정도 안 되고,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후회하고 회화만 공부할 게 아니라 문법도 좀 같이 할 걸. 시험 봐서 결과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야, 너 정도면 이거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주변의 어떤 기대,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하죠. 나 정도면 시험 보면 잘 보겠지. 결과가 상당히 안 좋아요. 그래서 굉장히 후회하죠. 저 그랬던 케이스예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문법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한 케이스인데, 어쨌든 이제 저는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제가 일본어 공부할 때 너무 회화 위주로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. 아마 저를 오래 지켜보신 분들, 하테나 일본어를 오래 봐오신 분들은 제가 그래서 일본어 학습 자료를 만들 때 전부 모든 자료들을 문법과 회화를 연결시켜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. 요거는 근데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요즘에 일본어 교육 이쪽 추세가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뭐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,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어 공부를 할 때 이제 결론입니다. 결론. 일본어 공부를 할 때 문법 위주로 할까 회화 위주로 할까? 자, 동시에 접할 수 있는 바로 패턴 위주로 해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근데 시중에 서점이나 뭐 다른 온라인 교육 사이트 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턴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, 근데 또 너무 문법만 다루는 이런 패턴으로 가는 그 곳들이 있어요. 문법 위주, 문법 따로, 회화 완성법, 회화 따로. 그런 거 조금 지양을 하는 게 좋고,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패턴 위주로 패턴으로 가되 그 안에 회화도 접목시켜가지고 문법하고 회화를 동시에 익힐 수 있게 단단하게 촘촘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죠. 실제로 하테나 일본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사실 잘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진도 나갔을 때 또는 다른 데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보통 비슷한 얘기를 해주세요. 이렇게 그러니까 읽은 그 패턴, 문법으로 공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촘촘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알고 봤더니 굉장히 큰 힘이 된다. 그래서 회화도
자신감 생기고 문장 만드는 거라든지 단순히 문법 위주로 공부했을 때는 금방 까먹게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셔서 개인적으로 제작자로서는 좀 뿌듯하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본어 공부를 할 때 너무 문법 위주, 회화 위주 하나만 고집하고 하기보다는 패턴으로 그 안에 문법과 회화가 잘 연결되어 있는 이런 자료로 공부를 해야 성공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,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개인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 뭐 선생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자 그런 거니까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요즘 참고해서 앞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었다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. 다음 이야기 기대되는 분들은 구독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